자, 2단원 지구의 역사 교과서 문제풀이 57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정리부터 볼게요. 퇴적암이 되는 과정은 대적물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통해서 퇴적암이 된다. 기억나죠? 퇴적물이 쌓이고 그 무게에 의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우리 압축되는 과정을 다짐작용이라고 했고요. 이 퇴적물질 사이에서 빠져나온 물질들이 퇴적물 사이사이의 입자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1번 빈칸은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나란한 줄무늬. 우리 여러 가지 퇴적 구조들 배웠었죠?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줄무늬를 우리가 층리라고 했죠. 층리. 자, 층리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었어요. 사층리와 점이층리. 층리는 일정한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며 기울어졌다라는 게 포인트죠. 점이층리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작아지는 퇴적 구조를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그럼 점이층리가 역전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아래쪽이 오히려 더 작은 입자가 위치하고 위쪽이 큰 입자가 위치할 수 있겠죠. 요거 이따 1번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은은 수심이 얕은 물 아래에서 형성되며 물결 무늬로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우리가 연은이라고 했죠.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서 이 퇴적물들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난 걸 우리가 건열이라고 했습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배웠어요. 첫 번째가 여감, 사암, 이암, 응애암.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갈이나 모래, 점토, 화산재 같은 이런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지잖아요. 이러한 퇴적암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쇠자가요, 여러분들 분쇄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풍화나 침식을 통해서 또는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한다. 자, 유기적 퇴적암은 석회암, 척트, 석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암석이에요? 그렇죠. 생물의 유해나 사체가 묻히면서 만들어진 퇴적암들을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적 물질이 침전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암염이나 석고, 석회암 이런 암석들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그림은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간은 어떤 구조죠? 자세히 보면 지금 아래쪽에는 큰 입자들이 위치하고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가는 점이층리 구조죠. 점이층리. 그 다음에 나는 물결무늬 연은 구조죠. 문제 볼게요. 가는 연은, 나는 점이층리이다. 반대로 됐죠? 아닙니다. 가, 나 모두 지층의 상하 판단에 이용된다. 맞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점이층리 그리고 연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건열, 점이층리, 연은, 건열, 또 사층리 이런 퇴적 구조들은 다 지층의 상하 판단에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정상인 경우에 아래쪽이 입자가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은 입자들, 그러니까 큰 입자들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먼저 아래쪽에 쌓이고 무거우니까 점점 위쪽으로 갈수록 작은 입자들이 쌓이는 게 정상인 경우고요. 역전이 되면 이런 모습이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층은 역전되었구나, 상하가 뒤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상하 판단은 위아래를 판단한다는 거고 역전은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를 판단한다는 거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연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오면 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 쪽이 위, 그 다음이 아래. 지층이 역전되면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건열도 이렇게 건열 구조가 있으면 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 이번에는 여기가 위쪽. 지층이 역전되면 반대로 된다. 자, 사층리는 우리가 층리의 폭으로 판단을 했죠. 위쪽이 폭이 넓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층리의 폭이 좁게 나타난다. 요거 선생님이 이 지질 구조와 퇴적 환경 부분 기출풀이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강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 3번. 가나는 비슷한 퇴적 환경에서 생성되었다. 맞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퇴적 구조 중 과거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것. 우리 이것도 기출풀이 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었어요.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퇴적 구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우리가 1번에서 얘기했던 연은은 물결 무늬가 찍혀서 남은 거니까 물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퇴적 구조가 되겠죠. 퇴적물들은 물이나 바람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연은 같은 경우는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맞겠죠? 또 하나 있었어요. 그죠? 사층리, 기울어진 층리. 자, 이런 구조로 나타나는 기울어져 있는 층리를 우리가 사층리 퇴적 구조라고 했죠. 자, 이 사층리는 모래 크기의 퇴적물들이 물이나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맞겠죠? 자, 우리 내용 정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양한 지질 구조에 대한 내용 정리들입니다. 관익과 포획 쭉 읽어보면 되고요. 자, 부정합 잘 나오는 구조였는데, 자, 부정합이 나타났다라는 건 그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부정한 면은 우리가 주로 기저여감으로 많이 표시를 해줬는데, 위아래 지층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질 구조가 부정합이었습니다. 부정합의 종류는 우리가 3가지를 배웠고요. 자, 부정한 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경사져 있거나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경사부정합, 위아래 지층이 나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평행부정합, 부정한 면 아래에 심성합이나 변성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난정합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습곡은 어떤 지질 구조예요? 그쵸?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가 바로 습곡입니다.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면 습곡이 만들어지죠. 양쪽에서 수평에서 미는 힘을 우리는 횡, 횡자죠.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단층도 많이 우리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풀이할 때. 자,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단층 배웠고요. 이 모양을 바로 옆에서 문제에서 나오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 정단층, 역단층 얘네는 단층 면을 기준으로 상반이나 하반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경사이동단층이라고 합니다. 주양이동단층은 지층이 이 위아래로 수직적인 이동은 없고요.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이 있습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 이 지층이 서로 어긋나 있을 때 우리가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고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배웠습니다. 1단원에서. 그렇죠. 변환단층. 해령 부근에서 나타나는 변환단층. 요거 다시 설명할 기회 있을 겁니다. 일단 알아만 두세요. 주양이동 단층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변환단층. 자, 암석에 나타나는 갈라진 구조는 우리가 전리라고 하죠. 그래서 주상전리, 판상전리 2가지 배웠습니다.
둘 다 나타나는 모습도 다르고 이 전리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도 달랐죠. 복습해 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가, 나, 다의 부정합의 이름을 쓰시오. 자,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아래, 위, 지층이 평행하게 되적돼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행 부정합이라고 하죠. 부정합면 아래 지층이 경사져 있어요. 경사 부정합. 자, 부정합면 아래에 이거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얘는 뚫고 들어왔죠. 이런 걸 우리가 관입이라고 했습니다. 마그마가 관입되면서 이렇게 땅 속에서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주변의 암석들이 뜨거운 마그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성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는 난정합이다. 4번 넘어갈게요. 두 종류의 단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 볼까요? 옳은 것은 가, 나는 상반이 단층면 오른쪽에 있다. 맞죠? 자, 단층면은 이 갈라진 면, 이걸 단층면이라고 하고요. 상반 지금 둘 다 단층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죠. 얘가 상반이고 얘가 상반이에요. 둘 다 오른쪽에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이런 단층을 우리는 정단층. 자, 상반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단층을 역단층. 자, 정단층은 어떤 힘을 받으면? 여기 물론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으면 정단층이 형성되고요. 역단층은 이렇게 지층을 양쪽에서 수평 방향으로 미는 횡압력이 나타나면 역단층이 만들어진다. 정답이네요. 자, 3번 나에서 나는 지금 뭐야? 역단층이 만들어진 이 지층에서 습곡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우리 아까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습곡이 나타나려면 지층이 양쪽에서 수평 방향으로 미는 횡압력이 나타나면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역단층 무조건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역단층이 만들어진 지층에서는 습곡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정답이네요. 73쪽 보겠습니다. 중단어 마무리. 1번.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질학적 사건들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동일 과정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어떤 지질 구조나 지층의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 지사학의 법칙들, 수평퇴적 법칙, 지층 누중 법칙, 동물군 천위의 법칙. 자, 관입당한 암석이 먼저 생성됐다. 이거는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볼게요. 지질 단면도를 주고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라라고 했는데 이 세 개의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 어떤 지사학의 법칙들이 사용됐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봅시다. 자, C와 D 사이의 선후 관계라는 건 누가 먼저 생기고 누가 나중에 생겼느냐라는 관계를 묻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는 어떤 지사학의 법칙이 적용되느냐?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조금 그림을 보는 센스가 필요한데 이렇게 지층으로 수평으로 퇴적된 경우 말고 지금 이렇게 물결 무늬로 두 지층 사이에 경계면을 줬다는 건 뭔가 시간적 간격이나 어떤 변동이 있었다라는 얘긴데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부정합, 이 C와 D 사이가 부정합 관계이거나 또는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 A랑 D 지층이 먼저 형성되고 나서 C가 관입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합의 법칙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서는
지금 K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 3번에 보면 K와 G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관입의 법칙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넓게 면적으로 보여준 이 부분 있잖아요. 잘 안 보이네. 여기 이 연한 분홍색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얘가 변성작용이 일어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되면서 주변의 암석들이 열을 받아서 이 접촉 변성이 일어났다. 접촉하는 부분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C와 D 사이에 보면 그 변성된 부분을 지시하는 변성 흔적을 남겨놓은 부분이 없죠. 이 K와 G 관계처럼. 따라서 얘는 부정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니까 부정합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자, E와 F는 지금 확실하게 기저여감층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부정합의 법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암석과 지층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상대 연령을 활용하는 방법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암석의 실제 나이, 절대적인 나이를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불렀죠. 자, 상대 연령은 절대적인 나이가 아니야. 상대적인 나이인 거야. 우리가 좀 전에 1번 문제에서 했듯이 여러 가지 지층들이 있을 때 이 두 지층 사이에서 누가 먼저 생성되고 누가 나중에 생성됐느냐, 상대적인 선후 관계만 파악하는 걸 우리가 상대 연령이라고 하고요. 이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 절대 연령이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다. 생성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어떤 반감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 지층들 사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니까 얘는 상대 연령을 파악하라는 문제겠죠. 순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지층이 먼저 형성되고 지금 F가 뚫고 들어왔죠. F 관입.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D. 그 다음 D 위에 있는 C 지층 퇴적. 자, 그 다음은 B인가요? 지금 G라고 표시된 얘가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죠. 그쵸? 근데 지금 이 뚫고 들어온 G가 B까지는 못 가고 C에서 끊겼어요. 이 말은 B층이 퇴적되기 전에 G층 관입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층이 쌓이고 A층이 쌓였다.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전됐다라는 말이 없을 때는 지층 누중의 법칙, 먼저 쌓인 지층이 아래쪽, 위쪽으로 갈수록 최근에 쌓인 지층이라는 걸 적용하고 가는 거니까. 자, 생성 순서는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이걸로 끝내면 아쉽죠. 이 중간중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지각 변동이나 활동들도 살펴보고 가야겠죠. 자, 이 지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 지층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나타나고 있죠.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지층과 D 지층 사이에 기저효감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 부정합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그렇죠. B 지층이 쌓이기 전에도 우리가 부정합이 나타났구나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석에 대한 내용이네요. 화석 종류 두 가지 배웠어요.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살았던 지층, 화석이어서 우리가 지층의 대비에 이용한다. 그쵸? 표준화석. 즉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지만 특정한 시기에만 살아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층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사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이 생물이 살았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 지층이 어떤 환경에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얘는 따라서 특정 환경에만 서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표준화석보다 분포 면적은 좁겠죠. 하지만 생존 기간은 길다. 자, 그 다음에 고기후 판단하는 방법, 석순, 화석, 빙하, 시추, 코어를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출 풀이할 때 자세하게 정리해줬으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역시 강의를 다시 보고 정리해 두세요. 자, 나머지 내용 정리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산출되는 화석들이다 하고 그림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 친절하죠? 자, 교과서에는 이 화석들이 주로 사진으로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 사진도 잘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림 자료들로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어떤 생물체의 화석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얘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긴 녀석은 방추충이에요. 자, 얘는 쉽죠? 니은. 삼엽충입니다. 이 엽이 3개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삼엽충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생긴 이 녀석은 화폐석이에요. 얘는요, 이 녀석은 완종류입니다. 완종류. 이거는 좀 눈으로 익혀두고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생물을 의미하는 그림인지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필석,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생대에 나왔던 화석이고요. 이건 워낙 잘 나와서 암모나이트, 이렇게 동글동글 조개 모양으로 생긴 화석, 우리 암모나이트 화석입니다. 자, 이 모양 한 번쯤 꼭 익혀두시고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자, 이 3가지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바다, 해성층, 맞죠? 이 지역의 지층들은 모두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아니죠. 방추충, 완종류, 삼엽충, 얘네 다 고생대 화석들입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입니다. 이 화석들은 대부분 생흔 화석이다. 생흔 화석 언제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그 기출풀이 강의 들을 때 퀴즈로 내면서 잠깐 생은 화석에 대해서 언급했었어요. 위쪽에 뜨는 강의에서 23분 정도에 있는 강의 퀴즈 보면 됩니다. 자, 요거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정답은 아닙니다. 이 3가지들은요, 생은 화석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화석들은 채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채화석과 생은 화석의 차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채화석이라는 건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생물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화석으로 굳어 있는 거를 굳어서 우리가 보게 된 걸 채화석이라고 하고요. 생흔 화석은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이 위에 사진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에요. 자국, 흔적이에요. 어떤 생물체의 그 일부가 묻혀서 또는 전부가 묻혀서 화석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흔적만 남은 것들을 우리가 생흔 화석이라고 합니다.